네, 그럼 이제 저번 시간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번 강의에서 가장 어려운 데이터 구조인 그래프에 대해서 다뤘고, 그래프에서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이제 탐색하는 알고리즘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래프와 트리의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아는 게 분명히 필요한데, 그 그래프와 트리의 데이터 구조 자체의 차이점이 결국 트래버설 알고리즘의 차이로 이어지기 때문에 데이터 구조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되죠. 이 두 가지를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프는 트리보다 조금 더 일반적인 데이터 구조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사이클을 허용한다는 측면에서 어떤 노드에서 출발했는데 그 노드가 막 패스를 따라가다가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는 경로가 있다는 거죠. 트리에서는 그런 경로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발견할 수가 없는데 그래프에서는 그런 경로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리에서는 모든 노드들이 커넥티드 돼 있다는 가정이 있는데 그래프는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막 여러 섬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섬들을 모두 다 탐색할 수 있어야 올바른 트래버설 알고리즘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두 차이로 인해서 그래프의 트래버설 알고리즘이 트리 트래버설 알고리즘보다 몇 가지를 더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첫 번째, 어느 노드들을 비지트했는지, 그죠? 어느 노드를 비지티드 했는지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이클 때문에 비지트했던 노드를 다시 방문하려고 할 때 여기 방문했었지 하고 이제 거기로 안 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모든 섬들을 다 포함하려면 하나의 노드로 시작해서 리커전을 다 돌렸다고 모든 노드들이 방문되지 않는다. 이제 그걸 인지하는 거죠. 추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노드를 찍고 리커전 하면 모든 노드를 방문할 수 있었는데, 이제 하나의 아일랜드만 다 방문할 수 있어요. 그래프에서는. 그래서 이 아일랜드에 속하지 않은 다른 아일랜드로 넘어가려면 for 룹을 또 하나 돌려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 트래버설은 이제 그래프 프로블럼 푸는데 가장 이제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고, 나중에 이걸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어드밴스 수업을 듣게 되면 좀 더 재밌는 트래버설 알고리즘들을 이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냥 방문만 하는 게 아니라 방문하는 와중에 뭔가 재밌는 작업들을 하면서 방문을 하면 좀 특이한 일을 할 수 있겠죠. 저번에 파일 사이즈를 계산한다든지 아니면은 프리홀더로 방문을 하면서 대시를 몇 개를 넣는다, 이런 작업들을 조금씩 비짓 함수 이런 거에서 조작을 해 나가면서 좀 더 복잡한 작업을 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커전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좀 이런 질문을 해요. 리커전이고 제가 계속 이건 넌이고 여기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여기서 공회전을 하고 이런데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 다 똑같은 베리어블 이름인데 여기선 뭐고 저기선 뭐고 여기서는 유효한 노드고 여기선 유효하지 않은 노드고 이런 게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네임스페이스와 메모리 모델을 직접 다 그려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일 윗단에서 루트를 가지고 실행한 헬프 함수를 가지고 네임스페이스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는 이제 트리 노드가 뭐였는지, 차일드가 뭐였는지 다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그 추리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네모 가지 연결한 거, 그런 건 다 이제 화살표를 날려서 매핑을 하다가 이 네임스페이스에서 또 헬프 함수가 또 불렸잖아요. 그럼 네임스페이스 그 밑에 또 하나 만들어야죠. 그럼 여기서의 추리 노드는 뭐고 여기서의 차일드는 뭔지 또 여기 메모리 공간에다 화살표를 날려서 다 매핑을 해나가다 보면 나중에 결국 모든 게 클리어해집니다. 그렇게 네임스페이스를 일일이 다 그려보다 보면은 나중에는 헬프 함수를 불렀는데 헬프 함수 안에 있는 노드가 결국 가리키는 게 없는 넌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도 본인이 이제 지켜볼 수가 있죠. 네, 이거를 반드시 연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이제 메인 컨텐츠 해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시, 이제 말로만 듣던 해시에 드디어 진입했는데요. 딕셔너리와 셋에서 일어나던 뭔지 모를 마법적인 테크닉. 왠지 모르겠지만 딕셔너리와 셋에서는 원샷 원킬로 설치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얘기해 봅시다. 그래서 데이터 인덱스드 어레이가 이제 거기에 시초고 거기서 해시까지 진보해 나가 보도록 할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리스트에서 뭘 찾을 때는 O(n) 타임이 걸리죠. 이것저것 다 하나씩 방문하려다 보면 O(n) 타임이 걸리는데, 그리고 바이너리 서치를 하더라도, 심지어 리스트가 솔팅이 돼 있다 하더라도 로그 n, 기껏해야 로그 n까지 진보할 수 있었는데, 도대체 어떤 마법을 부렸길래 set과 딕셔너리에서는 O(1) 타임으로 한 번에 내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이제 뭔가 해시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 해시가 무엇인지 오늘 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O(1) 타임에 가능한지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를 시작할 때 데이터 인덱스 어레이라는 걸 먼저 다루는데, 자, 어레이인데 어레이는 인덱스가 원래 순서가 인덱스잖아요.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게 인덱스인데, 어레이 중에서도 데이터 자체가 인덱스가 되면 어떤가라는 얘기예요. 일단 데이터가 인덱스가 되면 어떤가. 그래서 예를 들면 일반적인 리스트는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단 말이죠. 2, 5, 9, 10 하면 인덱스가 여기 순서로 나오죠. 0, 1, 2, 3. 그 다음에 value가 이제 내가 생각하는 데이터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면 어떨까? 라는 것입니다. 자, 어레이를 10개를 만들었어요. 어레이를 10개짜리를 어레이를 만들었는데, 자, 인덱스가 데이터인 거예요. 인덱스가 데이터고 각 데이터가 있냐 없냐를 나타내는 게 밸류인 거예요. 그래서 2, 5, 9, 10은 2, 5, 9, 10만 실제 존재하는 데이터고 나머지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 데이터 인덱스 어레이에서는 없는 건 다 false로 지금 써놨고 실제 존재하는 것만 true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2, 9, 5, 10이라는 리스트를 조금 벌키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우리 자유니까, 서로 약속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봅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모든 가능한 데이터가 인덱스로 들어갈 수 있어야겠죠. 일단 그렇게 한 다음에 처음 어레이를 선언할 때는 모든 인덱스에 해당하는 밸류들이 다 false 다 불리한이거든요. 다 false로 들어간다. 그럼 그게 결국 데이터가 없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이미 메모리 공간은 지금 다 잡아먹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표현하고 싶은 데이터가 100개인데 사실 아직 empty인 리스트다. 그러면 데이터 인덱스드 어레이로 표현하려면 이미 100개의 메모리는 먹고 있어요. 다만 value가 false인 거죠. 그죠? 근데 내가 이거를 순서를 인덱스로 가진 리스트로 표현하려면 empty 리스트에 실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메모리를 먹고 있지 않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그 메모리 사용 측면에서는 데이터가 있든 없든 여전히 메모리 소모가 있다라는 거는 좀 다르겠네요. 그렇게 한 다음에 만약에 파이썬의 set이 이런 데이터 인덱스드 어레이로 구현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게 데이터 인덱스 어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set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세상에 존재한 데이터가 0에서 11밖에 없다고 일단 가정을 했을 때 set하는 순간 이렇게 생길 거다. 비어있는 set이 결국 표현은 이런 방식으로 될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x라는 데이터를 add한다. set에 add라는 메소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2를 add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그냥 di array의 두 번째 엘리먼트를 true로 만들면 된 거죠. 끝이에요. 끝. 네, 너무 간단하죠? 그다음에 9를 또 더한다. 그러면 아홉 번째 거를 true로 만들면 되죠. 네, 일단 이 사고방식에 한 30초만 익숙해지신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검색을 실제 해보는 거예요. in 오퍼레이션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x in data index array 해서 x를 찾고 싶다. 그럼 그냥 뭘 체크하면 되냐면 그냥 di array의 x번째 엘리먼트 값을 그냥 바로 리턴해 버리면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만약 2가 di array에 있는지 알고 싶으면 난 그냥 di array의 두 번째 엘리먼트 값을 그대로 리턴해 버리면 true죠. 있으니까 true가 뜨는 거고, 만약에 4가 있는지 알고 싶으면 di array의 4, 네 번째 인덱스 값을 출력하면 false, 없으니까 false가 뜨죠. 그래서 그냥 원샷 원킬로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돼버렸어요. 찾는 개념이 애초에 없고 있냐 없냐를 인덱스로 바로 가가지고 알 수 있게 되는 이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게 서치가 왜 빠르게 되냐는 물음에 대한 답이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조금씩 이제 현실 세계로 가볼게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데이터가 0에서 10일까지밖에 없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정을 조금씩 해체를 해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고민했는지 쫓아가 보도록 합시다. 일단 기본적인 원리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와, 데이터를 인덱스로 삼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너무 서치가 빨라지겠다라고 이제 인스파이어가 됐을 텐데 지금 일단 인덱스가 너무 다 인티저잖아요. 근데 우리가 딕셔너리 이런 거 보면 막 스트링을 막 키로도 쓰고 하는데 스트링 데이터는 어떻게 데이터 인덱스드 어레이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게 또 질문이 되겠네요. 그래서 할 수 있다. 일단 할 수 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일단 잉글리시 소문자로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잉글리시 월드를 데이터 인덱스드 어레이로 나타내고 싶다. 그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단어가 각 숫자에 매핑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뭐 dir.array.add gsds 하면 어딘가가 true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snu 하면 또 어딘가 다른 곳이 true가 돼야 돼요. 문제는 gsds d번째가 뭐냐, snu 번째 엘리먼트가 도대체 무슨 소리냐, 어디다 넣어야 맞는 거냐라는 질문에 답해야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어 알파벳이 이제 26개란 말이죠. A부터 Z까지. 그렇게 그거에 착안해서 그냥 27진수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 정수로 치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GSDS는 27진수로 나타내면 G가 이제 7이라는 거죠. A부터 하나하나 증가시키면 7, 그다음에 S는 19, D는 4, S는 19 해서 다 27에 3승, 27에 2승, 27에 1승 하면은 이런 무지막지하게 큰 숫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GSDS 이퀄 15만 1759라는 숫자에 아주 유니크한 숫자에 매핑을 시킬 수가 있죠. SNU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14,248이라는 숫자에 매핑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적어도 일단 의문은 해소되죠. GSDS가 어떤 숫자에 매핑되고 SNU가 어떤 숫자에 매핑될지는 명확해지는 거고, 그래서 유니크 인티저로 치환이 가능하다. 이거 너무 좋네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 영어 소문자만 있지는 않다. 스트링에 무지막지하게 많은 종류의 스트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아스키 코드 밸류만 해도 1에서 255까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웃는 모습 뭐 등등등, 뭐 여기에 꼭 영어가 아닌 다른 알파벳들까지 있고, 뭐 이런 1에서 255까지 다 표현을 하려면 이 철학을 그대로 갖다가 매핑해 버리면 256진수를 만들어야겠네요. 그죠? 256진수. 그래서 8A 느낌표라는 이제 기상천외한 이제 스트링을 어떻게 숫자로 매핑시키냐? 네, 8은 지금 여기서 보니까 56에 매핑돼 있고, 느낌표는 33이고 A는 97이니까 이 숫자를 그대로 가져와서
네, 이렇게 56에 256 2승, 97에 256 1승, 33에 256 0승 하면 숫자가 어떤 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걸 계속 확장하다 보면 모든 스트링이 하나의 유니크한 인티저에 매핑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하나의 가정이 있는데, 네,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스트링을 방금 제가 얘기한 방식으로 유니크한 인티저에 매핑시키고 데이터 인덱스 어레이로 만들 수 있어요. 만약에 컴퓨터가 무한대개의 정수를 다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가 무한하다면 방금 얘기한 방식으로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메모리가 제한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중국에 살아서 한자를 가지고 스트링을 만들려고 하는데 중국에 캐릭터가 몇 개죠? 저도 잘 몰라요. 한 8만 개 된다 그랬나요? 자, 그럼 8만 진수를 만든다. 이제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양의 인티저가 필요할 거고 메모리가 필요할 겁니다. 이런 건 사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제한된 메모리를 가지고 제한된 숫자를 가지고도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를 다 우겨 넣을 수 있을 거냐가 이제 그 다음 질문이에요. 그래서 인피니트하진 않다. 그래서 실생활에서는 인티저가 유한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오버플로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사실 맥시멈 인티저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데 다른 여러 가지 랭귀지에서는 예를 들면 32비트로만 표현 가능한 최대 인티저가 있어요. 그거보다 더 커지면은 그러니까 이제 32비트로 표현하면 이게 최대 수거든요. 2의 32승 마이너스 1. 근데 만약에 이거보다 커지게 되면 이제 이 큰 n이라는 수를 최대 표현 가능한 정수로 나눠서 나머지로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뭐 여기보다 1 더 커지면은 이제 0이 되는 거고 1 더 커지면 1이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 제가 SNU 언더바 GSDS라는 거를 256진수로 나타내면 네, 진짜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무지막지하게 큰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읽지도 못하겠어요. 이런 숫자가 나오면 이거를 32비트로 표현을 할 수가 없다.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숫자죠. 훨씬 더 큰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얘를 이제 뭐 나눠서 나눈 나머지로 이제 표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제 이 범위 내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나타내야 되는 게 이제 인티저 오버플로우가 나오는 인티저 오버플로우를 어떻게 핸들하느냐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가 표현 가능한 숫자는 10개밖에 없는데 내가 표현해야 되는 데이터는 10,000개다. 그럼 결국은 겹치는 거를 허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유니크한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겹치는 걸 허용하되 최대한 좀 안 겹치게 만들고 싶겠죠, 아마도. 그게 이제 해시 펑션을 생각하게 된 이유거든요. 자, 일단 해시 펑션은 위키피디아의 정의에 의하면 어떤 펑션이든 그냥 무지막지한 사이즈, 우리가 정의할 수 없는 그냥 임의의 사이즈의 데이터를 딱 정해져 있는 개수의 밸류로 매핑할 때 해시 펑션이라고 합니다. 10,000개든 10만 개든 간에 내가 20개, 30개라는 제한된 숫자의 범위 내에다 우겨 넣는 함수, 그런 거를 해시 펑션이라고 하고요. 근데 해시 펑션을 만드는 이 환경 자체가 당연히 콜리전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아까 했던 것처럼 어떤 스트링을 256진수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 숫자로 나눈 나머지를 해시 밸류라고 합시다. 그것도 해시 펑션이잖아요. 일례로. 내가 어떤 데이터든 스트링 데이터를 256진수로 변환시킨 다음에 그거를 이 맥시멈 인티저로 나눈 나머지로 해시 밸류를 정하겠다. 그럼 그것도 해시 펑션입니다. 그런데 에이스 느낌표랑 페이스 느낌표는 똑같아요. 둘 다 이 숫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눠보면은. 왜냐면 이 P만 더해진 게 사실 별 의미가 없거든요. 정확하게 그
이 맥시멈 숫자의 정수배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p는 별로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해시 밸류가 어쨌든 겹치긴 겹칠 텐데 겹칠 때 어떻게 핸들할 거냐, 그 다음에 해시 펑션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어떻게 매핑할 거냐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충돌이 났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충돌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해답인데, x번째 엘리먼트의 밸류가 그냥 true or false라는 밸류일 뿐만 아니라 링크드 리스트처럼 만들자. 그러니까 해시 밸류가 x인 모든 애들을 주렁주렁 링크처럼 매달자라는 의견입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저희는 고작 0에서 이 400 뭐시기까지밖에 지금 인덱스가 없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페이스 느낌표랑 에이스 느낌표를 다 추가하고 싶으면 다 여기에 추가돼야 돼요. 이 해시 밸류가 이걸로 겹치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두 개를 넣어야 된단 말이죠. 두 개를 어떻게 넣냐면 링크드 리스트로 넣는다. 링크드 리스트로 이 안에다가 넣는다. 어떻게 하냐면, 자, 일단 원래는 false, true 이렇게 표시하던 거를 이제 다 없으면, 데이터가 없으면 다 none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이게 다 none이에요. 다 x표, x표, x표 다 none이에요.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163 어쩌고저쩌고 숫자의 첫 번째 노드가 페이스가 되고, 그 페이스에 넥스트 링크가 있어서 넥스트 링크로 쫓아가면 에이스가 나오고, 이렇게 겹치는 애들은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이제 보관하자라는 의견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원리적으로 보면 겹치든 안 겹치든 다 핸들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제가 여기서는 뭐 링크드 리스트로 했지만 뭐 이거 자체도 어레이로 하나 더 만들어줘도 되는 거고, 그건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겠죠. 일단 링크드 리스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장하는 게 데이터 인덱스 어레이인데 하나가 더 붙었어요. 체인이 붙었다. 링크드 리스트라는 얘기죠. 데이터 인덱스 어레이 with chains. 그래서 각 엘리먼트는 initially false 이런 밸류가 아니라 none이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init 함수를 딱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생성될 거예요. set self array인데 none이라는 엘리먼트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탄생할 거다. 일단 그렇게 한 다음에 만약 add라는 메소드를 구현하고 싶으면 해시 밸류라는 펑션이 뭐가 될지 관심 없어요. 뭐가 됐든 뭔가 밸류가 나오겠죠. 뭐 x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해시 밸류를 해서 i라는 밸류를 만든 다음에, 그럼 이제 i가 인덱스잖아요. 그래서 i번째 셀프 어레이에다가 만약에 아직 아무것도 없으면 바로 싱글 링크드 리스트 하나 비어 있는 걸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add first를 x를 넣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있으면은 그냥 새로 싱글 리스트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원래 있던 싱글 링크드 리스트에다 add first로 넣어주면 되는 거고, 그 대신 어디에 넣었냐면 이 array i번째에다가 넣습니다. i번째. 그래서 네, i라는 해시 밸류를 공유하는 모든 데이터들은 이 i번째 array에 있는 i번째 엘리먼트에 있는 싱글 링크드 리스트에 주렁주렁 가지처럼 매달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a equal di array 하면 이제 비어 있는 리스트가 생기니까 이런 게 딱 생겼다. 그죠? 이런 게 생겼고, 여기다가 이제 웃는 애를 넣었다. 웃는 애가 아까 그 ASCII 코드로 계산하면은 여기거든요. 그럼 여기에 하나가 딱 생긴다. 그 다음에 add paste 느낌표를 하면 아까 계산해놨던 여기에 이제 paste가 하나 들어간다. 그 다음에 add ace 하면 add first 했으니까 paste가 뒤로 한 칸 밀리고 ace가 여기로 들어가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 샵 하면은 여기 있거든요. 여기가 또 새로 하나 들어가게 되고, 자 이런 식으로 겹치면 이제 가지를 계속 뻗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이스 느낌표가 A 안에 있습니까? 라고 in 오퍼레이션을 수행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에이스 느낌표로 먼저 해시 밸류를 계산하고, 해시 밸류를 계산하니까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특정해서 이 엘리먼트의 안에 있는 링크드 리스트를 쫙 한번 훑어보면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A의 dot array의 이 숫자, 이 숫자로 들어가서 이 안에 있는 싱글 링크드 리스트의 안에 있는 노드들을 하나하나씩 비짓을 해보면서 맞나 틀리나를 계속 검색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김원진 학생이 스트링이 인덱스에 어떻게 매핑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한 번 더 설명해 줄 수,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스트링을 결국 숫자로 변환하기 위해서 제가 스트링 강의 처음 할 때 소개해드렸던 아스키 코드 테이블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 캐릭터마다 특정 숫자에 매핑하는 규칙이 있었거든요. A는 무슨 숫자, B는 어떤 숫자, 이런 식으로 매핑이 돼 있었단 말이죠. 네, 요거거든요. 결국 이 아스키 코드가 이제 답인데, 아스키 코드를 가지고 각 캐릭터가 숫자로 바뀔 수 있다. 그럼 이제 그건 각 캐릭터고, 스트링은 여러 개의 캐릭터니까 맨 마지막 캐릭터, 그 다음 캐릭터의 순서가 이제 다 있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몇 진수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스키 코드가 지금 1에서 255까지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있는 캐릭터는 뭐가 됐든 1에서 255까지의 숫자로 다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캐릭터, 얘까지 나타내려면 이제 얘는 256을 일단 한번 곱해주고, 그래서 자릿수를 올린 다음에 이제 다시 거기다가 1에서 255까지 숫자를 곱해주면 되고, 또 하나 옆에 있는 캐릭터를 나타낼 때는 256에 제곱을 한 다음에 또 나머지 1에서 255까지의 매핑을 해서 자릿수를 계속 하나씩 올려가면서 이 아스키 테이블에 매핑을 하는 그런 방법론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이스는 여기를 싹 다 뒤져야 된다. 다 뒤진 결과 있으니까 true가 뜨겠죠. 그래서 아까 데이터 인덱스 어레이 그냥 싱글 밸류 가지고 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여전히 꽤 빠른 성능을 보이는 겁니다.